나는 정말 근육도 많고 몸에 힘도 좋은데 나보다 왜소하고 힘도 약한 사람이 비거리가 더 많이 나와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골프 비거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몸에 힘이 좋은 것이 골프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에너지를 공에 얼만큼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입니다. 결국 비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힘 자체가 아니라 힘의 전달 효율이죠. 이를 위해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헤드 스피드와 정타율입니다. 헤드 스피드 곱하기 정타율이 바로 볼 스피드인데요. 내가 클럽을 얼마나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가, 그리고 공을 얼마나 정확히 맞힐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비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인 것이죠. 그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많은 골퍼들이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만든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작정 빠르게 회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빠르게 회전만 하는 것은 오히려 헤드 스피드를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304 시즌 국가대표 상비군이자 현재 KPGA 1부 투어에서 활약 중인 정재현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현 프로입니다. 대부분의 헤드 스피드를 내라고 하면,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헤드 스피드를 세게 쳐야 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을 치냐면 저도 모르게 몸이 백스윙에서 나가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건 사실 헤드 스피드가 아니에요. 이건 헤드 스피드를 내려면 오히려 여기서 백스윙 올라가서 멈춰지는 힘, 이렇게 나가야 이게 결국엔 이게 헤드 스피드가 더 생성이 되는 거라서 헤드 스피드를 내려면 결국엔 잘 멈춰야 된다. 네, 정재현 프로가 빠른 헤드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멈춤, 즉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공을 쪼갤 만큼 강하게 회전해도 모자를 판에 잘 멈춰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채찍을 휘두르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채찍을 휘두를 때는 팔을 강하게 휘두른 다음 순간적으로 멈춰줘야 채찍 끝이 팍 하고 튀어나갑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어야 운동량이 채찍 끝으로 집중이 되죠.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채도 마치 조금은 딱딱한 채찍이라고 할 수 있죠. 몸을 강하게 회전하다가 임팩트 순간을 기준으로 멈춰주는 타이밍이 있어야 지면으로부터 생성된 운동량이 클럽 헤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시키는 브레이크의 원리이죠. 그런데 선수들의 실제 스윙을 보면 중간에 멈추는 동작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정재현 프로가 클럽의 브레이크와 몸의 브레이크,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먼저 클럽의 브레이크는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우리가 공을 칠 때 가장 빠른 부분은 사실은 이 클럽이 가장 이제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드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몸의 이제 바디의 컨트롤인 건데, 헤드 스피드를 잘 내려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헤드가 멈춰지는 위치?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헤드가 멈춰지는 위치. 그게 어디냐면 결국에는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을 할 때, 그러니까 클럽만 설명드릴게요. 몸은 아니고. 이제 클럽을 올려서 다운을 할 때 멈춰지는 위치는 다운했을 때의 위치. 여기서 멈춰진다고 생각이 들면 타격 포인트는 뒤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요즘에는 브레이크라고 좀 하는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 이제 공을 이제 휘두르는 거랑 이거는 헤드 스피드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게 헤드 스피드가 나는 게 아니라 멈춰질 때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잡고 멈춰지는 걸 풀어주면 이게 헤드 스피드인 거거든요, 결국에. 네, 클럽의 브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헤드가 멈춰지는 위치입니다. 팔이 다운스윙 중 허리 높이 부근에서 멈춰줘야 타격 포인트가 공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허리 부근에서 팔이 감속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클럽 헤드가 손을 앞질러 나가며 자연스럽게 임팩트 지점에서 헤드 스피드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과 클럽의 브레이크 이전에 더 먼저 브레이크가 걸려야 하는 부위가 바로 몸인데요. 그럼 몸의 브레이크는 어떤 건지 영상을 보시죠. 몸도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몸도 사실 얘는 브레이크를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에서 임팩트를 전달을 할 때 브레이크를 잘 잡았는데 몸이 돌아가 버리거나 하면 사실 이것도 골반이 브레이크를 못 잡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골반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골반도 회전을 했으면 가는 쪽으로 멈춰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보면 백스윙 가서 회전을 했을 때 회전도 우측발에 힘을 실을 때 골반이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의 위치에 의해서 이제 힙 힌지가 들어가게끔 잡혀 있으면 여기서 반대로 왼쪽으로 실을 때 힐업도 하셔도 돼요. 힐업을 한 상태에서 힐 다운을 시킬 땐 왼쪽으로 힘이 이렇게 실리잖아요. 근데 그때 상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체는 유지시킨 다음에 눌러주셔야 이제 이게 반대로 이제 어택 앵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각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이 상체까지 딸려 나가면 얘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힐업을 시키시고 힐 다운을 할 때 왼쪽을 눌러주는 힘 그리고 기다려주고 얘를 보내주면 알아서 하체는 왼쪽은 빠져서 올라가면서 열리게 되죠. 돌리는 건 이미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파워를 휘둘릴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고 얘가 힐업 시키고 힐 다운 시키면 눌러주면서 빵. 그러면 즉 이게 뭐냐? 원심력과 구심력인데 이 원심력이 사용이 잘 되려면 결국엔 구심력이 사용이 돼야 이 힘이 다 파워가 이쪽으로 몰리는 건데 이 몸 자체도 결국엔 구심력을 사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네, 골반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반이 끝까지 회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골반을 무작정 돌리기만 하면 에너지는 흩어져 버리고 클럽의 힘을 전달할 수 없죠. 이렇게 몸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하는 이유가 정재현 프로의 설명처럼 구심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단한 축이 잡혀야 구심력이 커지고 그만큼 클럽의 스피드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골반의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어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제 몸에 대한 느낌을 이제 여기서 이제 가미가 같이 섞여야 되는데 이제 몸은 전 사실 이제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걸 왜 하냐면 골프도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운동할 때 이제 스쿼트를 하고 반대로 데드리프트 할 때 여기서 골프의 중요한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힙 힌지와 힙 드라이브. 근데 이게 사실은 잘 돼야 공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반대로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쪽에 힙 힌지를 걸어두고 반대로 다운할 때 힙 힌지를 유지하면서 힙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얘의 힘이 실리는 힘이 더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대부분은 회전을 되게 많이 해요. 회전. 하체도 회전, 칠 때도 회전. 사실 이거는 공의 힘을 싣기가 쉽지 않고 결국 공의 힘이 싣기가 쉽지 않다는 건 결국엔 클럽의 무게를 공에 전달을 못 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백스윙 했을 때 힙힌지가 들어간 걸 다운할 때 힙힌지를 누른 상태에서 힙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반대로 얘의 무게가 더 많이 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힘을 더 잘 실으려면 이제 왼발에 힘을 쓰는 느낌인 건데 그걸 요즘에 지면발력이라고 하잖아요. 지면발력에서 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히 하체에서 힘을 전달한 걸 클럽을 전달시키기 위해서인 거인데 지면발력을 쓸 때 백스윙 가서 하체를 실을 때 엄지발가락 쪽에 체중을 싣는 게 아니라 발을 받는 느낌을 주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쳐야 회전이 되거든요. 결국엔 이 세 가지가 섞여야 돼요. 백스윙에서 다운했을 때 멈춰지는 체도 무거워서 거꾸로 잡으시고 임팩트, 백스윙, 다운할 때 힙힌지, 힙 드라이브 두 가지 섞이고 여기서 다시 힙힌지를 주고 드라이브를 들어가기 전에 하체를 눌러주면서 같이 빵! 그러면 얘가 섞어서 스윙을 하면
네, 골반 브레이크를 위해 중요한 개념은 힙힌지, 힙드라이브, 지면 발력입니다. 간단하게 힙힌지란 고관절의 접힘, 힙드라이브란 고관절의 펴짐, 지면 발력이란 지면을 눌렀을 때 반작용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했을 때 올바른 골반의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골반은 단순히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을 접었다 지면 발력을 활용해 정확한 타이밍에 폭발적으로 펴줘야 합니다. 이것이 비로소 올바른 브레이크 동작인 것이죠. 이 동작이 지면의 힘을 상체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힙힌지는 어드레스 때부터 걸려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 때 고관절이 접히는 것이 아닌 허리만 숙여 어드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어드레스에서 힙힌지가 걸려있지 않는 분들이 보통 브레이크 동작을 사용하지 못하고 단순한 회전만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힙드라이버에서는 고관절이 펴지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고관절이 다운스윙 초반 너무 빨리 펴지면 얼리 익스텐션, 흔히 배치기라고 부르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골반이 공 쪽으로 튀어나가며 펴지는 것이 아닌 타겟 쪽으로 밀어 넣어주며 펴진다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면 발력은 지면을 눌러주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정재현 프로가 말한 것처럼 엄지발가락 쪽을 밟아 대각선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대각선 앞쪽으로 지면을 밀어줘야 지면 발력이 대각선 뒤쪽으로 작용하며 내 왼쪽 골반을 강하게 뒤로 밀어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도 골반에 막힘이 없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앞서 이야기한 얼리 익스텐션 동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유의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축이 만들어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헤드 스피드가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통해 헤드 스피드를 높였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정타율입니다. 아무리 빠른 헤드 스피드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정타를 맞추지 못하면 볼 스피드가 줄어 비거리가 짧아지죠. 그럼 정타율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죠. 정타율을 올리려면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말했듯이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클럽이 돌아버리거나 그러면 사실 이것도 정타율을 없앨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그냥 항상 클럽을 몸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유지를 시켜야 정타율이 가장 크게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건 골프 스윙은 하프 스윙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프 스윙을 했을 때에 이제 클럽 샤프트가 서 있는 각도와 반대로 팔로우가 나갔을 때 샤프트가 서 있는 각도는 전부 다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은 하프 스윙에서 이제 탑 스윙으로 올라갈 때 여기 동작은 본인이 리듬을 찾기 위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반대로 하프 스윙을 올리고 이제 탑 스윙으로 갈 때 이 샤프트가 지면과 이제 수평이 되는 것들은 사실은 유연성의 문제고 타이밍이 거기까지 갔을 때 잘 나오는 거지 결국엔 골프 스윙은 저는 하프 스윙을 잘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긴 해요. 왜냐면 얘가 반대로 배에 이렇게 대고 스윙을 해보면 여기서 테이크백, 백스윙 했을 때 결국에 클럽을 내 몸 앞에 쥐고 있는 건 여기가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백스윙을 올라가려다 보면 이미 클럽은 계속 위치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백스윙을 딱 했을 때 이 하프 스윙을 했을 때 이미 회전도 다 됐고 그리고 손 위치도 이미 올라와 있고 클럽도 이미 타격점을 만들 수 있게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직의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골프 스윙의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가장 정확하게 칠 수 있고 프로들도 이제 이렇게 유심히 TV를 보시면 남자 프로와 여자 프로가 이제 컨트롤 샷이 좀 다르긴 한데 컨트롤을 치려고 정확하게 치려고 할 때 보면 스윙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들 스윙이 작으면 작았지 오히려 큰 스윙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제가 이제 멀리 보낼 때 그럴 때 외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정타율을 올리는 건 제 생각엔 하프 스윙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써서 드라이버도 정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프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훨씬 많이 찾을 수 있고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백스윙을 과도하게 하셔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전환 동작에서 많이 급해지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프 스윙을 하게 되면
멈춰지는 느낌이 더 명확하게 들 수가 있어요. 하프에서 여기까지 실어내는 이 힘으로 공을 치는 거니까 헤드 스피드와 방향성을 그러니까 잘 하기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하프 스윙이라고 생각해요. 하프 스윙을 잘 하면 결국엔 방향성도 그렇고 거리를 보내는 데 있어서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데도 가장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정지현 프로가 정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프 스윙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잡다한 동작으로 클럽 헤드가 올바른 경로를 이탈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여기서의 핵심은 팔이 몸 앞을 벗어나지 않는 데 집중해준다는 겁니다. 팔이 몸 앞을 벗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운스윙 때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나와 몸통이 팔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막으며 팔이 너무 뒤에 처지는 경우와 반대로 팔만 너무 빠르게 스윙을 해서 팔이 몸이 회전하기도 전에 먼저 지나가는 경우이죠. 이 두 가지 모두 앞서 이야기한 브레이크 동작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힙힌지를 유지하며 정확한 타이밍의 힙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클럽은 골반 높이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느낌을 가지면 앞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야기한 헤드 스피드와 정타율을 한꺼번에 좋아지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입니다. 시퀀스를 지킨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골프 스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을 하면 골반, 몸통, 팔, 클럽이 순차적으로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면서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과정이면서 클럽은 몸 앞에 유지되어 정타율 또한 좋아지죠. 그래서 이 시퀀스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비거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정재현 프로가 강조한 하프 스윙은 시퀀스를 지키는 데에도 정말 좋은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지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헤드 스피드와 정타율이 함께 좋아지고 결국 비거리가 확실히 늘어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거리 향상을 위해 정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헤드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 두 번째,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프 스윙 구간에 신경을 쓰자. 세 번째,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이야말로 헤드 스피드와 정타율을 동시에 잡는 방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신경 쓰시면 비거리에 대한 고민은 훨씬 줄어드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힙힌지와 힙 드라이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저희 채널에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도 함께 시청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링크는 캡션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좋은 꿀팁을 아낌없이 알려준 정지현 프로에게도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정보였습니다.